10월 20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영사콜센터 10주년 및 이전 개소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재국민 보호가 외교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외교부가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 한국의 IT 기술을 접목한 재국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영국, 중국, 인도, 러시아, 국제이주기구 등과 영사 및 위기관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재국민 보호 강화에 노력해온 사실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외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앞으로도 외교부가 효과적인 조기 경보와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1,600만 여행객, 260만 재외국민 시대에 걸맞는 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력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중 3국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정부 관계자, IAEA 등 원자력 전문 국제기구,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포괄적인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문제의 중요성,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동북아 지역 내 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 23일 개최될 전체 회의에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관계국 간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중장기 외교 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3년차의 변화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외교가 추진해야 할 외교 전략의 비전과 목표,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가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 반 동안의 주요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0일 외교부에서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필레이 전 인권 최고대표는 윤 장관 초청과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하였으며 동포럼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22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아세안 연계성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조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연계성 증진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넘어선 동북아, 유럽과의 연계성 강화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일본 사시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께도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법과 국제 규범 준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한국이 미국처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중국에서 인권성 건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 차원에서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 두 번째 질문인 남중국해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0년부터 ARF 외교장관 회의 및 EAS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중국해 행동선언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남중국해 행동규칙의 조속한 체결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리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 분쟁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 자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런 우리 입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근본 대통령님 방미 시에도 그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했던 입장을 설명해 준 데 대해 미 측은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아사히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은 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베트남인 여성과 그리고 가족이 한국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정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한배 수교 이래 양국은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간다라는 공통된 입장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데 이어서 강요들이 잇따라서 참배를 했고 오늘 오전에 또 국회의원들이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포함해서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일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 양자 회담 관련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한중일 3국 협력,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협의하고 있고, 그 계기에 열리는 양자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은 조금 미리 앞서 나가는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조빈나 기자인데요. 그럼 아까 그 남중국해 관련해서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자면, 그 오바마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남중국해라는 거를 언급한 적은 없는데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까지 해석을 더 붙이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언론의 해석이겠죠. 우리 언론의 해석이겠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단정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언론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또한 언론의 해석입니다. 그걸 외교부 대변인인 제가 단정과 그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시킬 거 있으면요. 국제규범 준수와 평화 안정 유지, 그런 것들은 국제사회 모두의 이익입니다. 어떤 국가라도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만할까요?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남중국해 행동규칙의 조속한 체결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리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 분쟁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 자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런 우리 입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근본 대통령님 방미 시에도 그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했던 입장을 설명해 준 데 대해 미 측은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아사히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인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은 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베트남인 여성과 그리고 가족이 한국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정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사안의 경우에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한배 수교 이래 양국은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간다라는 공통된 입장을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한 데 이어서 강요들이 잇따라서 참배를 했고 오늘 오전에 또 국회의원들이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포함해서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일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논의를 하고 그 양자 회담 관련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한중일 3국 협력,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협의하고 있고 그게 열리는 양자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은 조금 미리 앞서 나가는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영사콜센터 10주년 및 이전 개소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재국민 보호가 외교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외교부가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 한국의 IT 기술을 접목한 재국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영국, 중국, 인도, 러시아 국제이주기구 등과 영사 및 위기관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재국민 보호 강화에 노력해온 사실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외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앞으로도 외교부가 효과적인 조기 경보와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1,600만 여행객, 260만 재외국민 시대에 걸맞는 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력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중 3국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정부 관계자, IAEA 등 원자력 전문 국제기구,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포괄적인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문제의 중요성,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동북아 지역 내 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 23일 개최될 전체 회의에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관계국 간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중장기 외교 전략의 평가 및 발전 방안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 3년차의 변화하는 외교 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외교가 추진해야 할 외교 전략의 비전과 목표,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외교가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 반 동안의 주요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20일 외교부에서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필레이 전 인권 최고대표는 윤 장관 초청과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하였으며 동포럼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22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아세안 연계성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조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연계성 증진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넘어선 동북아, 유럽과의 연계성 강화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일본 사시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께도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법과 국제 규범 준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한국이 미국처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중국에서 인권성 건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 차원에서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 두 번째 질문인 남중국해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0년부터 ARF 외교장관 회의 및 EAS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중국해 행동선언의